이 트럼프발 관세 폭탄의 여파가 우리 수출을 강타하면서 기업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. 이제 시작일 뿐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. 산업부 장슬기 기자 나왔습니다. 장 기자, 이 주력인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었는데도 이 5월 수출이 전반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. 이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? 네, 일단 지난 5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.3% 감소한 572억 7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. 네. HBM을 포함한 고부가 메모리 제품과 스마트폰 수출 실적은 좋았는데요. 자동차와 석유 제품 수출이 지난해보다 크게 빠졌습니다. 특히 이 대미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전체 실적에 영향을 줬습니다.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와 철강과 같은 이 품목 관세가 본격화되면서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 무려 10개 품목이 마이너스를 나타냈습니다. 이 문제는 마이너스로 꺾인 수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점입니다.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스마트폰 관세를 25%, 그리고 특히 철강은 이 25%를 더한 50%까지 확대한다고 좀 밝혔는데요. 통상 관세 부과 영향은 부과 시점 후에 2개월에서 3개월 이후에 본격화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. 이 무역협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이번 5월 수치가 사실상 시작에 불과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. 네. 특히 국내 수출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지속될 경우 올해 전체 수출이 약 4.9%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고요. 결국 국내 수출 기업들의 올해 매출은 6.6%, 그리고 영업이익은 6.3%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이 철강의 경우 이제 50% 관세는 사실상 미국에 팔지 말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스마트폰 품목 관세까지 좀 갈수록 걱정거리가 더 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이 상호 관세는 국가 간 외교 협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유예 시점인 7월 전까지 협상 시간을 좀 벌었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요. 네. 하지만 이 품목 관세의 경우에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국가 상관없이 동일하게 관세율이 적용되고 당장 오는 4일 시행입니다. 이 철강업계에서는 50%라는 관세율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팔지 말아라 이런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특히 한국은 이 대미 철강 수출 4위국이기 때문에 관세 직격단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. 실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대미 철강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% 넘게 줄었고요. 5월에는 20% 급감했습니다. 이에 우리 정부도 오늘 철강 그리고 비철금속 업계와 긴급 회의를 열고 이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서긴 했지만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. 이 문제는 이 관세 인상이 앞으로 반도체나 배터리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다른 품목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. 결국 이 수출 부진이 더욱 심각해질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. 네. 결국에는 협상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은 미국 현지에서 공장을 짓고 생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기업들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? 네,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.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팔라는 겁니다. 네.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현지화로 좀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. 대표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경우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에 이어 기아 조지아 공장, 그리고 3월에 준공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까지 현지 공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 메타플랜트의 경우에는 연 생산 능력이 30만 대인데 이를 단계적으로 50만 대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. 또 현대제철과 포스코도 총 8조 원을 들여서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강판 제철소를 짓는 공동 투자 프로젝트로 현지화에 나섰습니다. 하지만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상 불확실성입니다. 네. 관세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는 데다 이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관세 철회를 명령하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.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TF를 꾸려두고는 있습니다만 이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. 현지에 공장을 짓거나 현지 생산을 늘리는 것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또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완벽한 해답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결국 이제 이 모든 게 이 새로 출범하는 우리 차기 정부의 몫인데 좀 숙제가 만만치 않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산업계는 현재 통상 불확실성을 가장 큰 리스크로 꼽고 있습니다. 대선을 앞두고 주요 경제단체를 찾아서 직접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. 산업 경쟁력은 점점 약해지고 통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경제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. 새 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. 최근 대외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수출 성장세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. 먼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질서 속에서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기회는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통상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.
지금까지 산업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.